설은 잘 보내셨어요? 자, 또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물권법. 자,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라.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에는 건물이 있고 수목이 있고 미분리과실 농작물이 있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언제나 신축자 소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 수목 미분리과실은 토지의 일부, 하지만 등기 또는 명의인 방법으로 독립시켜버립니다. 자, 됐고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은 하나, 일물, 일권. 자, 양립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2개 이상 됩니다. 양립 가능해요.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외.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들어옵니다. 용익물권. 그다음에 일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 태어납니다. 이게 예외예요. 자,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들어섭니다. 지역권에는 안 돼요. 자,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 법정주의, 종류강제, 내용강제, 강행규정이겠죠. 자,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놈, 네 놈. 하나는 원청권, 이런 거 없어요.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매죠, 양수. 지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한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물권 정권. 물권이 침해됐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죠. 그래서 무단 신축한 자를 상대로 건물은 철거하시고 방해 제거. 내 토지는 돌려주세요. 토지 인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 선택적 행사. 성질, 운명을 함께 합니다. 물건이 넘어가거나 소멸은 함께 이전, 함께 소멸, 분리양도 안 돼요. 두 번째,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없어도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소멸시 안 걸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함께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성질, 우리 민법 규정. 자, 점유권, 소유권의 규정 두고 제한물권의 소유권 물청 규정을 갖다 씁니다. 준용. 하지만 유치권에는 물청이 인정되지 않아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 유치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점유권으로 하세요. 점유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자, 지역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소유권에 대한 물청,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하겠죠. 자,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병한테 토지를 팔아 제꼈다. 전 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무단신축 건물을 병한테 팔았죠. 매매,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하지 않아요. 소유권 없죠. 따라서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X, 물청 X.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분리하면 없다로 끝나요. 분리해서 전 소유자에게 유복해서 네가 좀 해. 안 됩니다. 분리 절대 안 돼요. 자, 다 했죠. 상대방,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죠. 점유자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조자, 상대방 안 돼요. 간접 점유자, 점유자죠. 상대방 돼요. 특별 승계인 돼요. 소유권,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사렴지로 나오죠. 무단신축한 토지 소유자는 무단신축자에게 네 건물 철거하시고 내 땅은 넘겨주세요 할 수 있다.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소유자 보고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무단신축자가 팔죠. 등기하잖아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 안 해서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없어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자, 무단신축자가 세주죠. 임대차. 임차인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찾아오죠. 건물 철거하세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어떻게 철거해요. 하지만 나가세요.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하려면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됐고요.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팝니다. 매수인을 승계인병 절대 등기하지 않아요. 인도만 받았죠. 갑은 법적 소유자 맞아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얘는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본권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요. 나쁜 놈이죠. 공시, 공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어요.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등기도 무효. 같이 무너집니다. 자,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권의 유인론.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그래서 법률행위면 돼요. 매매 교환, 계약이네요. 제한물권 설정, 계약이네요. 등기해야겠네요. 현물 분할 합의, 협의, 계약이네요. 등기해야겠네요.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 등기해야죠. 자,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판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 반대 형성판결이죠. 이행판결은 등기하세요. 점유취득시효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법률규정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필요 없죠. 하지만 팔아 제끼려면 이제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상속 경매 가장 중요하죠.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경매 매각된 완납 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공용징수. 이때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이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바로 형성시키니까 바로 등기 없이 바로 형성. 기타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법률행위 아니에요. 사실행위예요. 똑딱 건물 올렸죠.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법정이 나오면 법률규정 등기 필요 없겠네요. 분명히지건 묘 등기 안 돼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죽었어요. 바로 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 소멸. 죽었어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죽었네요. 사람이 사망했던 똑같아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벌어진 현상. 187조. 등기 필요 없어요. 법률행위 하나도 없어요. 법률행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취소해제. 이거 법률행위지만 실효로 가야 돼요.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중요하죠. 등기가 불법 말소됐네요. 내 소유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내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을이 갑으로부터 샀는데 이전 등기를 받지 않고 보존 등기 박았네요. 보존 등기가 2개 태어나면 안 되는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위반되죠. 따라서 잘못한 후등기 무효.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잘못한 후등기 무효. 비록 매매라는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보존 등기는 2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우리 대법원 유효로 봅니다. 등기.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네요. 자, 을 등기는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매매는 짜가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으로 유효.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유효. 실체가 있어서 그래요. 무효 등기 유효. 표제부용 절대 안 되죠.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절대 재활용, 유용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죠. 중간생략 등기,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법 위반해서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생략 등기죠. 법에 위반했지만 돈 주고 사셨네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병등기 유효, 미등기 전매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 아닌 단속 규정. 자,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병 앞으로 박히면 무조건 유효예요. 박히면 유효. 설사 세 사람 간 중간생략 등기 하자는 합의가 없어도 박히면 유효.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로 되는 유일한 케이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갑병 다이렉트 등기 무효입니다. 허가받으러 갑시다. 이딴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로 끝나. 없다. 토지거래 허가만 나오면 그래요. 자, 병은 어떻게 자기 앞으로 중간생략을 치느냐.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직접 들이댈 수는 없겠죠. 갑한테. 지체임자 아닌 3자니까 직접 한대 대위. 3자 간 중간생략 등기, 갑이 병에게 다이렉트 주기로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병은 갑에게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다.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있어요. 유일하게. 자, 갑이 병한테 중간생략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그 다음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지 매매대금을 안 준다. 미지급. 병에게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 됐네요. 방금 한 거예요. 그림 봐버리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꾸 들어요. 자꾸. 나중에 녹음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들어요. 그러면 OX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올리고 있는 것, 입문 좀 듣고 계시나? 듣고 오시면 좋아요. 기초 쌓고 와야 되니까. 제 개인 유튜브 있다고 했죠? 조회수가 안 일어나. 10명밖에 안 들어. 10명! 10명이 뭐야? 10명! 많이 들어주세요. 입문 듣고 오면 좋아요. 오늘 할 내용, 점유권 같은 거 다음 주부터라도 꼭 한번 듣고 와요. 오늘은 이제 등기 청구권부터 나갈게요. 등기 청구권. 페이지가 제가 아직 못 찾았어. 페이지를. 페이지가 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등기 청구권. 자, 봐봐요. 등기 청구권은 일단 갑을 매매 생각하세요. 매수인 을이 갑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그거예요. 등기하러 갑시다. 자, 이론으로 이렇게 나오죠.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해줄 의무자,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러 갑시다.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냥 등기하러 갑시다. 쉽게 생각해요. 이런 개념 안 나와요.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이니까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한테 청구하죠. 개인사, 사법상 권리. 이에 반해서 같이 손잡고 공동신청, 둘이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등기 좀 박아주세요. 등기소, 국가기관에 가서 등기 좀 박아주세요. 이건 청구가 아닌 신청이라고요. 이걸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법원 산하, 국가기관에 하니까 개인 대 국가, 공법상 권리. 뭐 이런 게 시험 나와요.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구별하시고. 법률 행위로 인한 매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갑을 매매죠. 을 매수인은 채권자.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결국 법률 행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박아야 되겠죠. 결국 이 채권은 등기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으로 나타나죠.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등기 청구권 지금부터 배워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물권자이냐에 따라 특히 소유자겠죠. 그렇게 구별돼요.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가 주세요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채권은 원래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의리가백에 10년 동안 등기 주세요. 지체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소멸시효로 날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잘 봐야 돼요.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 지가 사용, 즉 점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 사용, 우리 시험은 주로 인도 사용으로 나와요. 점유 같은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등기하러 갑시다. 할아버지 돼서 등기하러 갑시다. 100년 뒤에도 가야 돼요. 절대 소멸시효 안 나가요. 한 번 더. 을이 이번에는 지가 점유하다가 병이라는 놈한테 매매로 팔아요. 점유를 승계시켜줬다는 얘기는 병한테 넘기고 지는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제는 넘겨줬으니까 점유를 상실했겠죠.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했어. 그러면 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봤느냐? 점유하고 있는 걸 채권, 행사로 봐요. 점유하고 있는 걸 채권, 권리 행사로 보면 소멸시효가 권리 행사하면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이 팔아 제껴서 이사 갔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절대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역시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외워요. 자, 이유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이유는 있어요. 예전에 60년대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엔 등기 안 해도 됐거든요. 구민법 시절. 그래서 법을 몰라가지고 팔아 제끼면서 등기를 안 해. 70년대까지. 만약에 당신 팔아 제껴서 점유 상실하면 이제는 10년 뒤 소멸합니다. 10년 소멸 진행해서. 그러면 시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려요. 등기청 소멸시효로. 그래서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법률을 깼어요. 제가 점유하든 점유를 상실했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역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외웁니다. 2개.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와요.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니까 원래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날아가야 되지만 10년 전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오고 바로 여기도 나와요.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안 걸려. 팔아 제껴서 점유 상실했어? 그래도 안 걸려. 이렇게 옵니다. 절대 안 걸리게 하자는 대법원의 취지예요. 취지. 그래서 이제 문장.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자니까. 두 번째, 이 중요하죠. 글씨 커졌어요. 이거 왕별할 거요.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절대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을 채권 행사로 봐요. 채권 행사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거든요. 자, 점유하던 매수인들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어요. 즉 점유를 승계시켜줬다는 얘기는 넘겨주고 지는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 점유를 상실했죠. 그래도 절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아니 팔아제께서 이사 갔는데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뭔 권리 행사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유 될 게 없어. 대법관이 이걸 소멸시효 안 걸린다 결론 정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론부터 정해요. 그 다음에 그럴싸한 이유를 대줘야 돼. 판결 이유. 근데 이유를 못 대겠어. 도대체가 왜? 법리에 반하니까. 아니 팔아제끼고 미국 갔는데 뭔 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보겠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로 보지. 근데 팔아제끼고 이사 갔는데 뭔 권리 행사. 그런데도 결론은 소멸시효 걸리게 하면 안 돼. 왜? 시골에 계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야, 나 아직 등기 안 했어. 10년 지났어. 아들 대법관 어떻게 좀 해봐. 알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절대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판결 때릴게요. 자, 이유를 대야 돼. 이유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을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 적극적 권리 행사든 권리 행사든 그럼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이유가 아주 빈약해요. 저는 이 대법관의 고충을 알아요. 왜? 항상 법리를 깰 때는 이유가 부실하게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결론은 좋아요. 그때 시골 국민들을 위한 판례예요. 결론이 좋으면 이유 좀 부실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유 좋으면 뭐 돼? 결론이 깡패인데. 국가 오공재산 헌납사건 같은 거. 이유가 좋으면 뭐 돼? 다 동네로 핑계대 버리잖아. 동네, 의사표시 동네니까 판사를 안 봐요. 아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이유는 부실해도 결론이 좋아요. 아주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등기청구권, 의, 페이지 215페이지.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 등기하러 갑시다. 협력의 청구는 사법상 권리. 일반에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등기 신청권은 공법. 자, 등기청구권 2번 갑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예를 들어 여기죠. 별 3개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 이전 등기청구권이죠.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유, 매수인은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별 3개죠. 채권적 청구권, 이게 별 3개. 5번 나왔어, 5번. 자, 다음 페이지. 아하, 다음 페이지 있질 않아요. 왼쪽에 있네요. 왼쪽, 맨 밑에 6번 있죠? 양가로 6번, 소멸시효 등기청구권과 1번. 6번의 1번 왼쪽 갑토지를 매수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나 여기죠. 매수인이 을을 매수인으로 읽어요. 매수인이 점유 또는 그 밑에 저거 인도 사용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나아가 매수인 을이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두 개 합쳐서 왕별. 이 두 개 합쳐서 왕별. 8번 나왔어요. 8번. 이 두 개 합쳐서 8번. 제가 다 적어놨다겠죠. 8번. 죽이는 거지. 물권법에서 5번 이상 나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 왜? 내릴 게 많거든요. 물권법은. 8번 나왔다는 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파라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결론. 그게 오른쪽 판례예요. 판례. 이 판례죠. 대법관이 아주 힘들게 이유를 적은 판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여기지 여기. 이제 이놈이 매수인이 사용하다가 이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도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대. 따라서 소멸 진행되지 않는다. 아니, 팔아 제끼고 미국 갔는데 왜 다를 바가 없어, 현재 사는 사람하고. 하지만 이유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이 대법관의 고심을 이해해요. 어쨌든 결론, 지가 살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요. 왕별이야. 그리고 왼쪽이 왕별. 이 판례 읽으면 이해가 가요. 오케이.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을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는 갑. 그러면 갑은 이 무효등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이유, 말소하지 않으면 이놈을 팔아버리거든. 따라서 갑은 당연히 을을 상대로, 매도인은 매수인 을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하세요라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자, 이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물권 청구권이냐? 소유자로서 하니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다. 아까 매수인. 채권적 청구권. 청구하는 사람 매도인 갑은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우리 시험에 100% 말소가 떠졌어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라는 두 글자가 떠버리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무효등기를 말소시키니까. 무효등기는 소유권 없겠죠. 상대방은. 그럼 내가 소유자겠지. 소유권에게 이걸 그대로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 채권적 청구권, 반대 물권 청구권 이놈이 나와요. 실체관계 등기 일체하자 저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우리 시험은 이게 안 떠요. 그냥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예요. 그러면 맞는 거. 채권적 청구권 하면 X 지면 되겠죠. 이걸 내가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론이 중요한 거예요. 사방돼서 나와요. 사방돼서.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소유권 안 걸리니까. 내용이죠. 이렇게 나와요.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후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시험 지문이니까.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후 이 매매가 셋 중 하나만 나와요. 한 번 이게 3번 나왔어요. 하나씩. 한 번은 무효, 한 번은 취소, 한 번은 해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밝혀졌네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자,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떠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렇지. 말소가 떴으니까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겠구나. 이렇게 한 게 최고. 정 안 되면 말소 났어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채권이야. 왜?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채권자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앞에 이전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채권적 청구권. 말소가 들어가면 볼 것도 없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간혹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이 안 떠요. 그냥 등기 청구권만 떠요. 그래서 매수인, 그 채권자의 걸 정확히 알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교재 정리.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돌려놓고. 페이지 216페이지 왼쪽 3번에 있네요. 양거로 3번. 어디를 가느냐. 예를 들어 여기는 위조등기네요. 을이 세 번째 줄 등기 똑같아요. 우리 시험은 위조등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까 그거 나중에 필기해놔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그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일단 세 번째 줄. 갑이 갖는 말소 등기증은 똑같아요. 위조등기든 무효등기죠. 을등기.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로서 하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별 3개, 별 3개. 이놈도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말소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갑이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가 나오면 이거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시키니까. 자, 됐어요. 5번.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갑니다.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예요. 갑을 매매 무효. 그러면 을등기 무효죠. 그럼 말소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말소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을이 등기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고 병이 또 정한테 팔죠. 그러면 다 무효등기니까 다 소유권 없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하지만 등기는 현재 정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갑은 빨리 이 등기를 말소해야 등기부등본상 자기가 소유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고요.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고요. 정을 상대로 다 피고로 잡아서 협조 안 해주면 소송 걸어야 돼요. 즉 소송을 세 놈한테 걸어야 돼요. 을, 병, 정을 피고로 잡아서 각 무효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놈을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을하고 병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도대체 주소도 불명이고 그러니까 말소가 안 돼. 얘는 말소시키면 뭐해? 그러면 얘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다 말소해야 등기부등본상 갑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10사람이 넘어갔다면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갑을 위해서 판례 하나를 만들어요. 갑 걱정하지 마세요. 새 놈 피고로 잡으니까 힘드시죠?
한 놈만 패세요. 자, 을병정중 누구를 패라고 했을까? 한 놈만 패래. 갑보고 한 놈만 픽으로 잡으래요. 당연히 현재의 등기명인,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현재 등기명인, 소유자 등기명인인 정을 상대로 말소하지 말고 예로부터 그냥 이전 등기를 박아버리세요. 이전 등기를 박아버리세요.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요. 말이 굉장히 길죠. 진정한 소유자 명의예요. 진정 명의를 회복, 진정명의 회복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을 상대로 한 놈만 패세요.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이건 말소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 놈 상대로 각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등기 말소하는 대신 현재 등기 명인 한 놈을 상대로 그냥 이전 등기를 박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로 나오는 거예요. 세 놈을 말소시켜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되든 정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되든 결론은 똑같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명의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부터 박아야 되는데 항상 등기는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등기 원인이 보통 매매, 증여잖아요. 상속. 그런 게 등기 원인인데 여기는 매매도 없어. 정하고사야. 증여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그래서 판사님, 그러면 등기 원인 뭘로 적어야 돼요? 등기소에 신청할 때 이거 적어요. 진정 명의 회복. 이게 등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이에요. 당신은 등기 원인이 그걸로 적어요. 그러면 등기소가 해줄 거예요. 왜? 제가 등기소에 공문 보내놨거든요. 대법관 얘기. 대법관 얘기.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말소 대신하는 이전 등기예요. 진정 명의 이전 등기. 이렇게 8글자로 훈련해봐요. 진정 명의 이전 등기. 이게 뭐다? 말소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나 소유권에 대한 똑같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성질이. 소유자로서 하죠.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고 소유자가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하고. 자, 그래서 지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또는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법률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자, 상속인 그레이드를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중요하지도 않아. 노란색 없죠? 노란색 없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등기 명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하는 대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대신 이전 등기예요. 말소 대신. 자, 이거 진정명의 시험에 이게 나오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유. 소유자가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고 소유자가 말소 대신하는 거예요. 성질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건 시험에는 자주는 안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건 기억.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이거 안 중요해요. 그 다음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기판력이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 2번 X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판례에서 네 번째 줄까지만 볼 거예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자 등기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소유권 취득한 이런 것이 맞나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방법으로. 자, 밑줄. 현재의 등기명인 상대로. 등기 말소 대신 하는 거. 여기까지만 밑줄.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X. 현재 등기명인 상대로 말소 대신 가름이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나머지는 기판력에 관한 판례예요. 이거 민사소송법 판례예요. 그러니까 기판력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읽고 그 뒤에는
과감히 X 빡 해놔버려. X 안에 넣으면 또 읽게 되거든요. X. 자, 됐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 청구권을 끝냈죠. 등기 청구권은 중간 생략 등기 다음으로 잘 나와요.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을 가야죠. 이놈도 잘 나오죠. 자, 등기 추정력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 왼쪽 218페이지 등기 추정력. 추정력의 물적 범위. 자, 봐요. 갑을 매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어요. 이 등기가 되면 일정한 힘을 줘요. 등기 효력. 그중 민법에서 나온 건 추정력. 등기법에서는 다 나와요. 앞 페이지. 자, 등기는 어떤 사실을 추정, 인정해 줘요. 어떤 사실을 인정해 주냐?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등기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그래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그다음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그래서 추정력은 어디에 인정되느냐? 권리가 적법한 걸로, 원인이 적법한 걸로, 절차가 적법한 걸로.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이게 추정력의 물적 범위예요.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쉬워요. 소유권이 있으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이게 등기 원인이죠. 당신은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있었겠네요. 관련 절차가 있었다면 법이 정한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겠네요. 이게 등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쉽죠. 자, 만약에 을이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으면 채권도 있다고 추정. 어렵지 않죠. 은행이 저당권 박았어요. 담보대출 일으키고 그러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채권도 있는 걸로 추정. 자, 또 3자 대리인에 의한, 우리 시험은 대리인이 안 나와요. 그냥 3자로 나와요. 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괄호는 제가 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림 이렇게 돼요. 갑을병, 병이 상대방 아닌 대리인 제3자하고 매매계약했죠. 대리인 통해서 등기 박으면 매도인 당사자로부터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대리인 제3자랑 계약했잖아요. 이게요. 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됐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넘어오죠. 얘가 매도인이니까. 그러면 등기가 박히면 이놈이 반항을 해도 나애한테 대리권 준 적 없어요. 그렇게 반항을 해도 무권되니까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등기가 돼 있으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돼요. 그래서 이게 대리인한테 샀으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어렵잖아요. 저당권이 박혀 있으면 채권이 있다고 추정. 제3자 대리인한테 샀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그러니까 등기 박히면 되게 좋은 거예요. 추정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입증하고 연관돼요. 추정되면 스스로 제 대리권이 있어요. 입증할 필요 없어. 입증은 본인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건 3월에 할 거예요. 입증이라. 그래서 일단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이렇게 외워요.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무조건 등기 박혀 있는 사람을 유예해줘요. 자, 그 다음 말소 등기가 돼 있어요. 내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 있었는데 찌그어졌어요. 주말이라고 하죠. 말소 돼 있다는 얘기는 당신의 그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됐겠죠. 즉 말소 등기도 해당 말소된 권리가 소멸됐다는 점에 추정력이 있어요. 소유권이 죽었으니까 저당권이 돈 갚아서 없어졌으니까 말소됐겠죠. 권리가 소멸됐다는 점에 추정력이 있어요. 시험은 이게 나왔죠. 노란색 바뀌었으니까. 등기가 누군가에서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자, 내 소유권 등기를 누군가 불법으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휙 없어져 버렸어. 이게 바로 불법 말소죠. 그럼 내 소유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우리 했어요. 불법 말소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내 소유권이 소멸됐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불법 말소니까 이게 반대로 와야지.
내 물권, 소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말소 등기는 내 소유권 등기로 했어요. 내 소유권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에 말소 등기 최종 명의 나는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게 꽤 잘 나와요. 그래서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절대 내 물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권리 소멸됐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을 거고,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불법 말소되면 내 물권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요. 소멸하지 않는다. 추정력 이거 빼버려도 돼요. 이렇게 내 소유권 소멸하지 않아. 따라서 말소된 등기 최종명의 나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당연하죠. 내 권리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거예요. 오케이.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 추정력 인적 범위. 추정력은 을 앞으로 등기가 박혀 있으면 아까는 어디에 미치느냐, 물적 범위. 지금은 누구한테 미치냐, 사람에 대한 범위. 당연히 을 외의 모든 삼자에게 미치겠죠. 나 외의 모든 삼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 명인 을은 자기를 제한 제3자에 대해서 미치는데, 이 시험은 이놈이 나와요. 자기한테 반 매도인, 전 소유자, 매도인,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 매매의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삼자에게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삼자. 따라서 이 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물권 변동은 소유권 변동의 당사자. 갑에게서 을내 소유권이 넘어갔죠? 갑을 사이에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즉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추정력은 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삼자에게 다 미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추정력의 왼쪽 218페이지.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제법상 권리가 등기명이 있는 걸로 추정. 자, 이게 권리적법 추정. 권리적법 추정. 자, 그 다음 2번. 추정력 물적 범위에서 방가로 1번에 제목 있죠? 등기 원인도 적법 추정.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목차 등기 절차도 적법 추정. 그럼 이 세 개 동그라미 나는 거예요.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이 제목 세 개를 왜 해요? 이 제목 세 개가 5번 나왔으니까. 권리적법, 원인은 등기 원인이에요. 원인적법 두 글자씩 외우는 거예요.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 맨 위 동그라미 2번 근을 빼고 일단 읽습니다. 근저당권이든 그냥 저당권이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밑에 채권도 있다고 존재도 추정. 저당권 박혀 있으면 당신 돈 빌려준 채권이 있겠네요. 채권 존재도 추정. 그 다음 밑에 4번 제3자의 대리권도 있다 추정.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제목만 봐요. 아까 저 프린트 받았죠? 프린트 문장 제 판서 모든 내용이 프린트에 다 있어요. 제 판서에 있는 거 그걸로 정리. 문장이 안 좋아요. 지금 판례는 아직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3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가 격려되면 이놈한테 3자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거기다 적어요. 대리권 존재도 추정. 존재만 추가하면 돼. 제목에다만. 제목에. 그래서 대리인으로부터 산 경우 대리권이 있다. 존재 추정. 채권 있다 추정. 대리권이 있다 추정. 이렇게 두 개는 한꺼번에 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대리권이 있다 추정. 이건 나중에 입증 때문에 여기 별 3개 하세요. 추정되면 절대 등기된 병이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정의 효과죠. 그 다음에 3번 추정의 인적 범위.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거기 별 3개 하셨나? 별 3개 해야지.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 5번 나왔는데 별 3개 해야지. 그 다음에 추정의 인적 범위. 자,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으면 오른쪽 양가로 3번이에요. 등기 명의자 을은 모든 삼자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삼자에게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 전 소유자 이놈이 시험 나와요. 전 소유자.
별 3개죠, 여기도. 저는 소유자. 오케이. 그래서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정리했어요. 그 다음, 추정의 효과. 추정되면 항상 세트예요. 추정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여기 봐요. 등기 명의인은 스스로 저 적법한 소유자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항상 상대방의 반대 사실. 네 등기 무효야. 너 매매 안 했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간단해요. 노란색이 없다니 잘 안 나온다니. 자, 이제 중요한 게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일단 추정의 효과, 기본적 효과. 기본적 효과는 추정되면 항상 세트.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등기록을 다투는 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라. 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주고 스스로 입증 액수. 그렇게 적어놔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 추정되면 절대로 추정되는 사실, 인정되는데 왜 내가 입증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상대방에게. 세트예요. 입증의 세트, 추정의 세트죠. 자, 넘기셔서 이제 220페이지 왼쪽에 추정력의 복멸 6번 있죠? 중간에 양가로 6번.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자, 봐봐요. 이전 등기 추정력이 언제 깨져버리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갑으로부터 돼 있으면 언제 깨지느냐? 첫 번째, 갑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자. 또 허무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도인이 사망자로부터 격려됐어.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됐다면 이제는 당신은 추정력이 깨집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매도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이 700년 전 세종대왕이야. 그러면 을은 세종대왕으로부터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깨야지. 그 다음에 허무인,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 슈퍼맨. 매도인이 슈퍼맨이래. 계약서 보니까. 슈퍼맨하고 어떻게 계약하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 이미 돌아가신 분, 사망자. 그러면 당신은 A. 대법관이거든. A. 세종대왕을 어떻게 샀어? 슈퍼맨한테 어떻게 샀어? 당신 적법한 소유자 아니야.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라면 깹니다.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된 이전 등기라면 깨집니다. 오케이. 보존 등기는 첫 등기죠. 건물이 올라갔거나 토지가 처음 개간됐거나 첫 등기가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추정력은 건물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놈이 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야. 보통 건물 보존 등기는 신축자가거든요. 첫 신축자. 그런데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을인데 이놈이 신축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깹니다. 당신은 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네요. 깹니다.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의인 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면 이 사실 밝혀지면 깨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당신은 건물 신축한 게 아니네요. 깹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러죠. 보존 등기 명의인이 판사님, 저 갑으로부터 샀어요. 제가 신축한 건 아닌 거 맞는데요. 저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요. 제 등기 유효로 좀 봐주세요. 자,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 저는 신축한 게 아니지만 저 정당하게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 돈 주고 양수했어요.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전 소유자는 을한테 팔았다는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려. 판사님, 저 쟤한테 샀어요. 그러니까 쟤는 아니요. 증인으로 나와서 저 안 팔았어요. 그러면 추정력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양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역시 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요.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첫 번째, 신축한 게 아니야. 깨죠. 두 번째, 저 샀어요. 양수한 거라고 주장해요. 상대방이 제가 팔았어요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부인해버려. 그럼 깨야겠지. 어렵지 않죠. 그대로 올려놓으면 돼요. 자, 이전 등기 추정력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이죠.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으로 격려된 등기. 자, 사망자죠.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 이렇게 올려요.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 추정력 인정할 여지가 없다. 깨진다. 같은 말이에요. 추정력 깨집니다. 별 3개. 그 다음 저 밑에 허무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허무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넘어왔죠. 깨집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깨진다. 같은 말. 여기도 별 3개.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경련된 이전 등기 중에 깨져요. 자, 오른쪽. 보존 등기는 언제 깨지느냐? 깨지는 것만 나와요. 보존 등기는 2번. 1번 안 나와요. 2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죠. 신축하지 않았네요. 깨집니다. 그 다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걸로 주장했죠. 그런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 2개 신축하지 않았네요. 깨져요. 저는 샀어요 하는데 저놈이 부인해버려. 깨집니다. 보존 등기 중에 깨지는 게 이 2개.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그래서 왼쪽 이전 등기, 오른쪽 보존 등기 주역력이 언제 깨지느냐. 잘 나와요. 오케이. 아직 문제는 못 풀어요. 아직 안 한 게 좀 있어서. 됐네요. 우리 10분간 쉬고 다음 페이지 가등기로 갈게요. 가등기.